교과서 121페이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SN에 대하여 S1은 A1과 같죠? 그리고 S2는 그 S1에다가 A2를 더한 것과 같죠? 그러면 S3은 2항까지의 합 S2에 A3을 더한 것과 같죠. 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SN은 Sn-1에 AN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A1은 S1과 같고 그 다음 n이 2항일 때부터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제 5번.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n이 1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따라서 A1은 S1과 같으므로 대입해주면 2.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Sm-1이다를 풀어주는 거죠. 자,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1 과정에서 나온 n이 1일 때의 A1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과정에서의 AN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자, 우리 이번에 과정에서 얻은 AN은 6n-4에 n의 1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2가 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구했던 A1도 2가 되죠? 일치하네요? 그러면 이제 합쳐서 써주는 거예요. AN은 6n-4이다. 다를 경우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어서 A1을 구했는데 여기선 2가 나왔지만 여기선 3이 나왔어요. 그럼 1번 값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A1은 3 그리고 n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부분은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주겠습니다. 문제 11번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첫 번째, 그렇죠. A1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1은 S1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AN을 구하는 건데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죠. 따라서 2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2n-1의 제곱 마이너스 3n-1을 빼고 얘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마지막 확인 과정은 자, 2번 식에서 알게 된 A1이 마이너스 1이죠? 첫 번째 우리가 구한 것과 일치하네요? 아, 그러면 이제 일치하니까 AN은 4n-5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다음은 오류 찾기 문제입니다. 조금 전 문제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있죠. SN이 주어지고 AN을 구할 때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과정은 A1을 구하는 거죠. A1은 S1과 같으니까 A1은 8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N을 구할 때는 AN은 Sn-를 그대로 이용한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2n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A1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A1은 그렇죠. 1번의 값이 A1의 값이에요. 자, 그러면 2번의 AN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적용하므로 그러므로 A1은 8이고 A9는 2번의 항에 대입해서 얼마가 되죠? 21이 되므로 그러므로 A1과 A9의 값은 29가 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의 등비 수열입니다. 자, 수열을 볼까요? 수열 1, 2, 4, 8, 16은 첫째 항 1부터 차례대로 2를 곱하여 만든 수열이다.
이와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자, 공비를 우리 R로 표현하죠. 그래서 등비 수열 AN에서 N항의 공비 R을 곱하면 그 다음 N 플러스 1항이 된다.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 문제 1번은 각자 채우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124페이지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나? 자, 첫째 항부터 나열해 보는 거예요. A1은 A, A2는 AR, A3은 두 번째 A2항에 R을 곱한 거죠. A4는 세 번째 A3에 R을 곱한 거죠. 따라서 일반항은 A에는 A의 R의 n-1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을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R의 n-1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볼까요? 예제 1번에 2번. 자, 첫째 항이 얼마예요? 48. 공비가 2분의 1. 따라서 4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되고요. 자, 문제 2번에 1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공비가 4니까 4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되고요. 자,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공비 R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문제 3번도 마찬가지죠.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고 A10은 n에다가 10을 대입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9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9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486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 AN에다가 마이너스 486을 대입해서 n의 값을 찾아주면 제 6항이 정답이 됩니다. 예제 2번. 제2항이 마이너스 10, 제5항이 1250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제2항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A는 AR, AR은 마이너스 10. 제5항이 1250이라고 했으니까 A5는 AR의 4제곱에 1250이라고 놓고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R 구하고 A 구하고 그리고 일반항을 써주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 4번도 풀어봅니다. A3이 1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R의 제곱은 1식 하나 나왔고요. A6은 27이니까 두 번째 식은 AR의 5제곱은 27. 따라서 연립하면 R의 세제곱은 27이 돼서 R이 3이 되고 따라서 A는 9분의 1이 되죠. 그러므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세요. 자, 문제 5번. 공비가 2이고 제5항이 48인 등비수열에서 그럼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거 똑같아요. R이 2고 제5항은 A 곱하기 R의 4제곱은 48. 그런데 R이 2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따라서 A는 48 나누기 16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R의 n-1인데 이것이 600 이상이 되는 항을 물어봤죠. 따라서 얘가 언제 60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언제 200보다 크거나 같냐? 자, 우리 2가 계산해 보면은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2의 8제곱이 돼야 200이 넘어가겠죠. 따라서 n-1이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n이 얼마부터? 9부터. 그러므로 제
9항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6번. 자, 이 문제는요, 문제가 길기만 한 거예요. 길기만 하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 넓이 조정을 하는데 50% 적용하면 사진의 넓이가 원래 사진의 50%로 줄어든다. 그럼 우리 50%를 한 번 적용하면 2분의 1, 두 번 적용하면 또 2분의 1, 세 번 적용하면 또 2분의 1이죠. 따라서 n번 적용하면 2분의 1에 n제곱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진의 넓이가 2048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2048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열인데 첫째 항이 2048이고 공비가 2분의 1은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자, 10번 반복했다. 그러면 2048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넓이 2제곱센티미터. 어렵지 않죠? 자, 지난번에 우리 등차 중앙처럼 등비 수열에서도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 중앙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B 제곱 이퀄 AC와 같다. 자, 그럼 우리 등차 중앙 뭐였죠? 세수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가 2분의 A 플러스 C와 같다. 얘가 등차 중앙이었죠. 자, 그럼 문제 7번 볼까요? 문제 7번은 자,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죠? 등비 중앙을 생각해야 되니까 A제곱은 6 곱하기 54가 되죠. 자, A제곱은 6 곱하기 54 계산하면 324가 되고 따라서 A가 18이 나와요. 그럼 이제 A 값을 구했죠. 그죠? 아, 하나 더 있다. 그죠? 뭐 있죠? 마이너스 18.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54 B를 가지고 또 한 번 계산을 해주면 54의 제곱은 A 곱하기 B. 그죠?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B가 162. 여기 B는 마이너스 162.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식만 써줄게요. 자, 두 번째 요렇게 세 개 봤을 때는 8의 제곱은 AB. 자, 요렇게 세 개 볼 때는 B의 제곱은 8 곱하기 128. 그죠? 그러면 B의 제곱은 8 곱하기 128이면은 얘가 2의 10제곱이니까 B가 2의 5제곱 32이거나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A는 2, A는 마이너스 2.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